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깜깜하게 죽어 있고 출근하려고 타려던 전기차가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으며 하늘을 지키던 최신의 전투기들이 한순간에 쓸모없는 쇳덩이로 전락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영화 속 상상도,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도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총성은 없지만 피 튀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히토류 전쟁입니다. 손에 쇳만큼도 안 되는 미세한 가루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전쟁의 한복판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다급하게 손을 내민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 부국들이 먼저 손을 잡자며 줄을 서 있는 그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라곤 변변한 것 하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땅을 파면 돌밖에 안 나오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1위 히토류 패권국 중국을 견제할 탈중국 1순위 파트너로 지목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이면을 추적하는 무한돈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국뽕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으로 세계 자원망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치밀한 수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뉴스에서 말하는 경제 위기설 뒤편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글로벌 자원전쟁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전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계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아주 희귀한 흙처럼 들리지만 사실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서울 아스팔트 아래를 뒤져도 나올 수 있을 정도죠. 문제는 채굴이 아닙니다. 흙 속에 극히 미세하게 섞여 있는 이 원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악몽에 가깝다는 데 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을 쏟아부어야 하고 방사성 물질까지 발생합니다. 주변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오염지대로 변해버립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은 환경 문제와 높은 비용에 부딪혀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중국입니다. 1990년대 덩샤오핑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채굴과 정제에 나섰고 낮은 가격으로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경쟁국 광산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동안 중국은 생산과 정제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독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점이 굳어지자 무기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수출을 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 같은 이름이 낯설어도 이들이 없으면 테슬라도, 애플도, 삼성도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계 산업의 숨통을 쥔 전략 카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현재의 냉혹한 출발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가장 다급해진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려면 히토류가 약 400kg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사와야 하는 구조라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있을까요? 결국 미국은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2026년 현재 동맹국들을 모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이른바 포지라는 거대한 대중자원 연합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결정이 나옵니다. 이 막강한 자원동맹의 초대 의장국 자리를 미국이 대한민국에 맡긴 것입니다.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처럼 자원이 넘치는 국가들이 즐비한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이 실수했을 리는 없습니다. 철저한 계산 끝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핵심은 채굴이 아닙니다. 히토류는 땅에서 캐는 것보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 첨단 소재로 가공하는 정제 기술이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원재료가 있어도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낼 기술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나라입니다. 히토류를 최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형태로 완성해내는 능력, 바로 그 점이 미국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압박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 구조 역시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한국은 독자적인 정제 기술과 가공 인프라를 집요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특히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고도 기술을 확보해 왔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자원 확보만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 첨단 산업에 바로 투입 가능한 가공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판은 깔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료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중국 의존을 줄이려면 새로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외교 전략이 등장합니다. 시선은 동남아시아로 향합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 2위 국가입니다. 중국과 맞닿은 지리적 위치에 막대한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채굴은 가능해도 이를 고부가 가치 자원으로 전환할 정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기엔 부담이 크고 서방 국가는 거리와 조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틈을 한국이 파고듭니다.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채굴은 베트남이 맡고 정제 기술과 환경 문제 해결, 시설 구축은 한국이 지원한다. 대신 생산되는 고급 히토류는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조건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이는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안정적 판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양국의 핵심 광물 협력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정상 차원의 합의를 넘어 국가 단위의 공급망 센터까지 설립됩니다. 베트남 광산에서 채굴된 자원이 한국의 기술과 결합해 정제되고 다시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공장으로 직행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무기로 압박할 때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열어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략은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베트남이 첫 번째 축이었다면 두 번째 승부수는 중앙아시아에서 던져졌습니다. 무대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최근 지질학계를 뒤흔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라간디 지역에서 2천만 톤이 넘는 초대형 히토류 매장지가 확인된 것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단숨에 세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말 그대로 판도를 바꿀 발견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강대국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자본을 앞세워 접근했고 러시아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카자흐스탄이 선택한 파트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과도한 자본 유입을 경계했고 러시아의 간섭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미 선제적으로 현지 연구진을 파견해 사전 분석을 진행했고 카자흐스탄 정부와 핵심 광물 상용화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히토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텅스텐, 우주항공 산업에 쓰이는 티타늄,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거대한 자원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국이 쥔 셈입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포스코와 LS 같은 기업들은 남미의 브라질, 오세아니아의 호주까지 지분 투자를 확대하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아시아와 남미를 연결하는 독자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특정 국가에 묶이지 않고 여러 축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카자흐스탄, 호주가 동시에 공급을 중단한다면, 미국마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궁지에 몰릴까요? 여기서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도시 광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배터리, 겉보기엔 폐기물에 불과하지만 과학자의 시선에서는 고순도의 히토류가 농축된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기기 교체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이는 곧 국내에 축적되는 폐자원이 막대한 잠재 자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원자 단위로 분리해 다시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자원에서 확보하는 히토류 비율을 전체 수요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외부 공급이 끊기더라도 일정 수준을 자급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이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이 깔아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도 아닙니다.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고 남미와 오세아니아로 확장하며 국내 폐자원까지 활용하는 다층적 전략의 결과입니다. 자원이 무기가 된 2026년, 한국은 더 이상 틈에 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원 질서를 설계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룬 이 변화의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경제의 판을 흔드는 이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함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돈과 권력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전략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